선킴 시네마 무슨 의미였나요? 그 웃음은? 웃은 게 아니라 운 건데요. 운 거였어요? 아유, 웃는 것 같이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라고 또 슬퍼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게 생인 줄 모르셨던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나마 다행인 건가요? 네, 매주 목요일 한 편의 영화를 만나는 시간이죠. 썬킴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썬킴 시네마입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영화예요? 이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정말 이 가슴 따뜻해질 수 있는 네.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 하나 준비했는데 뭐 우리 박사님도 보셨겠지만 이 코코라고 해서 너무 좋죠, 코코.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안 네. 보셨으면 꼭 봐라. 안 보면 정말 나중에 살아가면서 후회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세상 살면서 정말 사는 거 참 더럽다라고 느낄 때 마음의 네네. 정화를 위해서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아. 보면 정말 내가 을로 살아가더라도 이걸 보니까 마음의 위안이 된다 정도로 그 순수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애니메이션 코코를 준비했습니다. 코코. 아, 네. 코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 그렇죠. 네, 또 화면도 너무 일단 예쁘고 내용도 너무 막 가슴 뭉클하고. 아마 저승을 묘사한 전 세계 모든 영화 가운데서 가장 저승을 아름답게 맞아요. 묘사를 했을걸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만약에 4, 5세기가 저렇다면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 꽤 흥행했던 걸로 아는데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300만 명 이상이 그 관람을 했고 미국 같은 네. 경우는 2018년도 초반에 개봉을 했는데 2017년도군요. 2017년도 개봉을 했는데 그때 가장 흥행 예상작이 워너브라더스가 만들었던 저스티스 리그였었거든요. 그 망하지 않았나요?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저스티스 리그가 쫄딱 망작이 네. 돼버리고 사실 코코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타이틀 자체가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영화 애니메이션 제목을 코코라고 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월트 디즈니에서 코코라는 이름 이게 흥행이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행이 예상처럼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같이 입소문으로 아, 입소문으로. 이거 꼭 봐라. 본 사람이 꼭 봐라. 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 뒷심으로 흥행에 성공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죠. 아, 입소문으로. 역시 좋은 영화들은 다 공감을 하나 봐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코코라고 했을 때 무슨 뭐 이게 샤넬 코코 얘기인가 보고 오신 분들이 울면서 너 꼭 맞아요. 봐라 이거.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았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파워풀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이게 힘이 있는 영화 거구나. 전 느낀 게 뭐냐면은 네.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숨이 딱 멈춘 그 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나를 맞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나는 진정으로 죽는 거구나. 이 영화 모토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Remember Me라는 그 타이틀곡처럼 타이틀곡. 날 네, 기억해 줘. 네. 누군가가 이승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한 저승에 있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네. 이게 또 테마죠. 그러니까요. 기억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닥터 킴. 네. 근데 이 이제 영화 배경이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게 멕시코 명절 진짜 있는 명절이에요. 아 진짜 명절이죠. 그 Day of the 그래요? Dead라고 해서 어. 그 약간 할로윈이랑 겹쳐요. 네. 그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그렇게 기리는 멕시코 명절인데 즐거운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 제사 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멕시코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이 네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1월 초에 단체로 다시 이승으로 찾아오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조상의 묘를 가요. 하룻밤 자거든요. 네네. 거기서 뭐 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제가 봤을 땐 정말 우리가 이거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가져가요. 뭐 생전에 무슨 뭐 피자를 좋아했다면 네. 피자 갖고 가고 파히타를 좋아하셨다고 하면 파히타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무슨 누가 저를 제사를 누가 지내준다고 하면 네네.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홍동백서 이렇게 뭐 근거 없는 그거 타지 말고 순댓국에 소주 한 잔 올려라.
아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와서 나 분명히 생전에 네. 순댓국을 좋아했는데 딱 제사상이라고 왔는데 내가 안 먹는 생선이 있으면 기분 나쁘죠. 그쵸. 내가 좋아했던 거를 얹혀줘야지. 그러니까.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차례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집단 차례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해골 커스튬을 입고 네네.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미국의 할로윈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그 11월 1일이 모든 성자의 날이잖아요. 네네. All Saints Day라고 해가지고 그 11월 1일 바로 전날. 전날에 지옥에 있던 악귀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이승에 있는 사람들 해코지라는데 나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다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는 것이 할로윈이고, 그러니까 나쁜 해골이고 네네. 이 멕시코의 죽은 망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조상님들과 함께 놀라지 마시라고 우리도 해골이니까 같이 춤추고 먹고 축제를 벌이자라는 좋은 해골이다. 아, 그 약간의 좀 따뜻한 환영의 뜻을 담은 그렇죠. 그런 해골이다. 좋은 해골, 나쁜 해골. 네. 근데 이제 이 Remember Me라는 노래도 정말 좋았던 게 사실 우리가 기억해 준다는 것의 그 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모리얼 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던 사람들을 해줄 수 있는 것,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엔 기억하는 기억이죠. 거. 그 저도 이 영화 테마를 정말 그 감동 깊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승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가면은 더 행복한 삶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 같이 망자의 날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고 더 좋은 데 갔다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승에 간 사람들 가운데서 이승에서 남긴 후손들 중에서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저승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면 난 영원히 살 수 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누군가 기억해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저는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신파극보다 이걸 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본인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약간 나이를 드신 것 같아요. 드라마 보고 울지 않으세요, 요새? 저요? 네. 저는 전설의 거인 보고도 울어요. 내 다리가 없어. 근데 이 영화의 만화 영화에 그 멕시코의 약간 유명인들 나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카메오로 엄청 출연하는데 이제 프리다 칼로도 나오고 맞아요. 이제 예. 프리다 칼로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말년에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마리의 동물을 키워요. 그 중에서 가장 이뻐했던 동물이 이제 숄로종이라고 해서 털없는 강아지거든요. 털없는 강아지 종류를 키웠다고 하는데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단테라는 이름으로 강아지 한 마리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 꼬마 미구엘을 그 저승 안에서 이제 인도해주는 네네, 강아지 맞아요. 나오거든요. 단테. 네네. 그 단테가 털이 없는 그 숄로종이거든요. 실제로 그 프리다 칼로가 키웠던 그런 강아지 종류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 그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서 뭐 이중섭 화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다 거기 등장하시는 거예요. 카메오로.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이순신 장군 누구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멕시코의 이순신 장군이 누구예요? 윤복일 의사는 누구예요? 멕시코에? 그 아시다시피 그 에밀리아노 자파타라고 해서 네네. 그 판초 비아와 더불어서 멕시코 1910년도 혁명의 양대 혁명가 또 카메오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는 그 재미도 재미. 소설한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이 프리다 칼로구나. 저 사람이 자파타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멕시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약간 미국 뭐 밑에 있는 나라 타코 브리또 정도만 알고 계시죠. 맞아요, 데킬라. 맞아요. 예. 네. 근데 멕시코 역사도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프리다 칼로도 뭐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하지만 글쎄 뭐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정말 나쁜 X이지만은 그 남편이었던 남편이 네. 못된 삐삐이라니까요. 못된 삐삐 맞는데 화가로서는 또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디에고 그렇죠. 리베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멕시코의 트로츠키와도 약간 연문이 있었잖아요. 그 프리다 칼로가 좀 네, 그렇죠. 연분이 네. 있었죠. 네. 근데 뭐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리베라는 뭐 말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프리다 칼로 뭐 여동생하고도 뭐 아우, 어쩌고 네. 아우.
근데 지금이야 뭐 우리가 못 가지만은 나중에 혹시 멕시코를 이제 방문을 하시고 그러면은 꼭 그 궁을 네, 대통령궁을 가시면은 디에고 리베라라는 사람이 사생활과는 어떻게 좀 상관없이 그 파란 어쨌든 대문 거기요? 파란 대문이었나요? 저는 멕시코를 가보지 못했어요. 아, 예.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화가구나. 그 벽화를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논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디즈니가 코코를 만든 과정에서 이 죽은 자의 날을 상품화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명하죠. 그 모든 저작권의 대마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것만 무인도에서 이러고 있으면 찾으러 온다면서요. 아니 그 정말 그게 농담 반 진담이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네. 아무리 SOS에도 안 오면은 백사장에 미키마우스 그리면은 온다고 디즈니가 찾으러 온다고. 그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그 이태원에서 한 네. 그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미키마우스의 소위 이른바 그 짝퉁을 만드셨어요. 네네. 한 가게에서 직접 그 월트 디즈니 코리아에서 가가지고 아 진짜요? 소송해서 이겼다라고 하죠.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그 정도군요. 그때 이 영화 이제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 배급을 했는데 원래 제목을 죽은 망자의 날 Day of the Dead로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 멕시코의 그 축제죠. 네네네. 그거를 카피라이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간단히 말해가지고 월트 디즈니에서 우리나라 추석을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카피라이트를. 그럼 우리가 추석이라고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도 아니고? 뭐 추석을 올 추석은 삐 얼마.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논란돼가지고 이걸 또 상품화하려고 하니까 죽은 망자의 날, 죽은 망자의 날, 죽은 망자의 날 논란이 되니까 원래 타이틀은 죽은 망자의 날이었어요. 그럼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Day of the 그쵸. Dead 그러면은 논란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코코라고 그 주인공의 할머니죠. 네네. 할머니 이름으로 그 바꿨고 이 코코가 참 그 논란이 또 된 것이 뭐냐면 그 브라질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개봉했거든요. 엥? 에잉? 무슨 이름으로요? 저도 그 당시 논란됐을 때 처음 알았는데 포르투갈어로 코코가 응가래요. 아 진짜로 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개봉을 못하는 다른 거군요. 이름으로 개봉. 아, 그럼 뭘로 했는지는 모르시고. 그 포르투갈어로 뭐라 했겠죠. 네. 또 그런 얘기가 또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코라는 작품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 우리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디즈니의 그 저작권 논란을 떠나가지고 저는 뭐 이 가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 출장 갔다가 한 달 후에 돌아온 남편 보고 어디 갔었어? 설마. 그런지. 그 아침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족의 정말 그 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서로 기억해 주는 것이다. 서로 기억하자. 그래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도 혹시라도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신 가족이 있다면 하면 오늘 저녁에 뭐 잘 계시냐라고 한번 전화 한번 드리는 것도 어떨까? 그러네요. 가족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영화가. 지금 청취자분 중에 이승현님께서 포르투갈어로는 루피타라고 포르투갈에서는 그렇게 불렀다고 하시네요. 굉장히 반응이 빠른 방송이네요. 집단지성. 그럼요. 네, 그래서 루피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코 저도 정말 보면서 이렇게 막 엉엉엉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라는 게 이게 정말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고 저도 청취자분들께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특히 그런 그 영화예요. 주제곡 Remember Me는 그 맨 마지막에 그 코코라는 할머니가 떠듬떠듬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Remember me, 빠빠. 정말 펑펑 울게 돼요. 맞아요. 정말 아직 다시 이제 집에 가갖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7292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멋진 썬킴 교수님 계속 기억할게요. 목소리 좋으시고 재밌으신 분이라고 기억하신답니다. 정확하게 보시네요. 네, 썬킴 시네마 2주의 영화는 코코였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 그리고 새로운 오프닝을 매번 준비를 해서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 방송인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영화 코너니까 영화 대사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네. 그 터미네이터 2 엄지손가락으로 쭉 들어가는 그 영화의 명 대사가 있거든요. 에드워드 펄롱이 이제 미래에서 온 그 T800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한테 네네. 넌 캘리포니아에 오면은 영어 하지 말고 스페인어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쿨하게 나중에 또 보자 see you later 그렇게 하지 말고 스페인어로 아스달라 비스타 베이베 이걸 하라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마지막 그런 여러분께 뭐 회자 정리지만 마지막 인사로는 언젠가 또 봅시다라는 터미네이터 2의 그 명대사 아스달라 비스타 베이비고 정말 최고의 PD님, 최고의 작가님, 최고의 MC님과 함께 방송을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